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표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연초부터 좀 조정을 좀 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연준이 원래 금리 인하를 3월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3월에 금리 인하가 상당히 어렵고, 금리 인하가 5월이나 6월쯤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 바이오 관련주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결국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를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바이오 관련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에 나설 만한 종목 세 종목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예청하셔서 바이오 관련주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테지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보면 알테지전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테지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특히 알테지전 같은 경우는 혈관 주사를 보면은 피하 주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주사 제형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피하 주사가 뭐냐? 피하 주사는 이제 우리가 근육에 주사를 맞는 것을 피하 주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은 혈관 주사를 맞죠. 혈관에 직접 주사를 맞으면은 보통 한 1시간 이상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근데 피하 주사는 근육 주사라는 얘기를 좀 하죠. 우리가 30초 안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를 우리가 피하 주사로 합니다. 이와 같이 혈관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죠. 병원에 이제 입원하면 그 주사 오래 맞는 것도 지겹죠. 그런데 그걸 짧은 몇십 초 만에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알테이전이요. 그러면 알테이전은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제가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특히 이제 키트르다라는 세계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키트르다라는 이 항암제는 미국에 있는 제약사인 머크가 개발을 했죠. 이 항암제는 1년에 한 연간 25조 정도 단일 의약품으로 최대 매출이 나오는 대단한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이 키트르자 항암제가 2028년도에 특허 만료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크 측에서는 이 키트르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겠죠. 그래서 키트리다 그 SC 임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 키트리다 SC 피하주사 임상 3상이 금년 2분기와 3분기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머크가 지금 키트리다 SC 지금 제형 임상 3상을 지금 조만간 지금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알테진이 라이센스 아웃한 SC 제형을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진이 엄청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계속 키트리다 SC에 대한 독점 계약 변경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 들리고 있죠.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계약 변경에 대한 순조로운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이번 기술 이전의 변경 내용에서는 독점 계약을 하면은 판매 노열티에 대한 비율이 중요하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25조 매출에 노열티 10%만 주면
2조 5천억이 되죠. 5%만 받아도 내가 보면 1조 2천억이 되죠. 이런 비율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냐가 지금 협상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새로운 협상이 될 경우는 이제 알테지엔에게는 엄청난 로열티가 앞으로 이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알테온 측에서도 최상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막바지 단계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만간 이와 같은 기술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에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1분기에 이제 테르가제라는 또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식약청에 허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1분기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전 세계 최초 인간 유래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로 제조된 피부 시술하고 통증 완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이제 새롭게 이제 세계 최초로 알테젠이 지금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은 양하고 소, 고안에서 얻은 동물열의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연간 지금 시장이 한 800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젠이 지금 이번에 허가를 받을 테르가제는 인간 유래 제품으로 면역 온성이 없고 시장 크기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합병원은 알테젠이 직접 판매를 직접 판매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의원급은 지금 제약사 세기사고 협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1분기에 테르가제 식약청의 허가를 받으면 또 알테젠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분기에 이제 아레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탑라인을 공개합니다. 이 이제 임상 3라인을 공개를 하면은 또 주가에 엄청난 호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1분기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지금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중순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주가에 호재를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유럽, 일본 시장의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시장 허가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2025년부터 승인되면은 판매를 개시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하고도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편입이 안 될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향후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상당히 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젠 같은 종목을 차트로 보면서 잠깐 차트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주가가 지금 바이오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좀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 종목도 작년 연말까지 연중 최고치로 경신한 후 최근 1월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면은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 나올 지금 재료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재료들이 서서히 나와지면은 주가는 제가 보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한 후 추가 장기 상승가 강력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와 같은 호재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은 전고점이 13만 원대는 한번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알테젠 같은 종목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재료들이 있다는 얘기죠. 참 이 재료들이 1분기에 하나둘씩 나온다면은 주가는 제가 보면은 사상 최고치인 13만 원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알테젠 같은 경우도 밀 때마다 저점 매수에 나서는 전략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 종목은 자, 뭐 하는 회사냐면요.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혈액에서 여러 이제 체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피를 뽑죠. 그 피를 뽑으면은 그 피 속에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혈액에서 피를 그러게 우리 혈액에서 뽑아가지고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카티세포죠. 카티세포 같은 건 혈압암 치료제 가장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죠. 특히 이제 혈압암 쪽에 여러분들이 좀 이쪽에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노바티스 같은 거, 킴리아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치료제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 치료제, 킴리아 같은 카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혈압암 치료제인데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은 3억 5천 이상 거의 5억까지 그 육박을 했죠. 최근에 이제 의료보험이 등재되면서 치료를 받으면은 한 800만 원 전후로 지금 가격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피를 뽑아 가지고 그 세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 분석에 공정 자동화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가지고 세포 공정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업계 유일하게 미국의 국립 표준 기술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동사의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플랫폼은 기존의 수작업에서 자동화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 세포 분석을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렸죠. 한 2시간 걸린 것을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한 5분, 10분 정도면은 분석을 완료할 수 있고, 그동안 수작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순물이 상당히 많았죠.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청결성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이 크리오스 바이오시스템이 개발한 세포 분석 자동 공정화 이 시스템을 지금 서서히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국적 인재들로 구성된 글로벌 조직망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의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법인이 있고, 싱가포르, 중국, 한국의 같이 다국적 글로벌 조직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애들이 이제 세포 분석 공정화 플랫폼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도하고 FDA가 참여하는 글로벌 세포 분석 표준으로 동사의 이 시스템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금년도에 이 동사의 이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는 앞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 세포치료제 시장은 지금 보면은 이제 1조 8천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포치료제 분석 시장이죠. 분석 시장이 1조 8천억 정도. 전임상 그 세포치료 분석 시장이 5,700억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이제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이 계속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회사의 세포 분석 플랫폼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빅파마 대부분 기업들이 이 회사의 지금 시스템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빅파마 탑 20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라는 것은 이제 전체 매출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빅파마 20개 기업이라면 이제 세계 바이오 기업 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탑 20개 기업 중에서 18개 기업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죠. 지금 기존에
이제 세포 치료제를 지금 개발한 업체들도 기존의 수작업에서 동사의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은 제가 보면은 금년도에 FDA가 세계 표준 기술로 채택할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이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세포 분석 시스템을 갖다 쓰게 되면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테존과 똑같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인 후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죠. 특히 이제 최근에 조정을 보인 것은 바이오 조정을 보인 가운데 3개월 그다음에 3개월이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 6개월이네요. 6개월 6개월 후에 보호일선 물량이 좀 풀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버행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제가 보면은 지금 보호일선가 풀린다 해가지고 당장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가는 최근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았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바닥을 치면은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 충분히 이 종목도 제가 보면은 7만 원 전후까지는 한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크리오 바이오 시스템주도 밀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해가지고 좀 중장기 투자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바이오 관련 중에서 유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또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한번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저점에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파로스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 종목도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 파로스 아이 바이오에 대해서 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최근에 보면은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인공지능 쪽에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냐 보면요. 우리가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데 기존에 10년에서 13년을 걸렸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6년에서 7년 정도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비용도 하나 개발하는데 1조에서 2조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용이 드는데 한 6천억 정도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도 여러분 구글 그러면은 인터넷 쪽 관련 업체만 우리가 알고 있죠. 유튜브 하는 업체죠. 근데 구글이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을 지금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 소노픽이라는 회사가 빅파마 기업들하고 약 4조 원 정도 신약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글도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여러분들 반도체 펠립스 업체죠. 근데 엔비디아도 같이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 돈을 많이 벌었죠.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또 신약 개발 쪽에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년 넘게 준비를 해왔답니다. 특히 바이오 쪽이라는 것은 신약 하나만 제대로 개발을 하면은 몇십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이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와 같이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앱이 신약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반도체자 펠립스 업체인 엔비디아도 신약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관련주들의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는 세계 업체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가장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보로노이도 인공지능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도 인공지능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해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저분자 화학물을 이용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자체 개발한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 커뮤버스를 통해서 3만 5천만 종, 3만 5천 그렇게 만 종의 이상의 논문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약 개발 관련 여러 가지 기능을 9개 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캐미버스는 신규 물질의 구조 설계부터 설계한 물질의 효능, 독성 예측, 그다음에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란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신약이 여러 이제 신약으로 임상 실험이 확대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같은 거 있죠. 최근에 일라이니리지 비만 치료제가 원래 그 당뇨 치료제 있죠. 그 당뇨 치료제가 적응증이 확대된 거죠. 비만 치료 확대되고 있고, 최근 혈관 치료도 이렇게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병으로 그 임상이 확대되는 것을 적응증이 확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적응증 확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신약 개발 비용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신약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바이오 투자하는데 가장 큰 명점이 그거죠. 신약 개발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몇십 년,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간이 엄청나게 크게 단축되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그랬죠. 비용도 인공지능 신약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비용도 크게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미국 헤라각회에서 일상 결과를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올해 임상 1상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올해 말에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혈관 치료제 치료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국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혈관 쪽에 환자가 이급한 환자들이 한테는 이 얘들의 지금 신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치료 목적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특히 이와 같은 급성 골수병, 백혈병 지금 치료제가 미국에서 희귀질환 치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2상 후 품목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백혈병 치료제가 지금 난소암이나 유방암으로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엔비디아하고 추가적인 협력 관계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무슨 반도체 업체인데 신약 개발하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했죠. 신약 하나만 개발하면은 바이오는 몇십 년을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의 키트리다 같은 경우도 단일 의약품 하나 가지고 연간 매출이 25조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신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여하튼 빅테크들이 신약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그렇게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인셉션이라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참여를 해서 상당히
엔비디아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엔비디아하고 지금 협업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인공지능 칩을 공짜로 지원받고 있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프로그램인 엔비디아가 만든 인공지능 신약 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엔비디아하고 파로스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추가적인 협력 관계도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종목도 제가 보면은 최근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주가가 도 지금 바이오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졌다 해가지고 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는데, 자, 5월, 6월 되면 연준이 또 금리 인하 한다는 소식이 되면은 주가는 강하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충분히 제가 뭐 전고점인 23,000원 정도까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밀릴 때마다 저점에 분할 매수 나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야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테오젠 상당히 매력적이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재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포텐셜이 상당히 큽니다. 얘들의 세포 분석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세계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되면 모든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얘들의 기술력을 갖다가 채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포텐셜이 상당히 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 신약 쪽에 모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투자가 확대되고,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이쪽에 상당히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엔비디아 신약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투자가 확대될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 종목들 좀 마음에 들면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저점에 분할 매수해가지고 좀 중장기 투자하면은 분명히 바이오 관련 중에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바이오 이 세 종목 한번 마음에 들면 공부도 하시고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또 유망 종목들을 계속 한 종목씩, 두 종목씩, 세 종목씩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